자, 유형 9번은 혹시 유형 9번 여기서 뒤에 문제들 중에서 잘 안 풀리는 거 있는 사람? 유형 9번.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고 요거는 뒤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못 푼 문제들은 다시 풀어볼 거 아니에요. 숙제로. 그죠? 그렇겠지? 맞아요? 자, 넘어가서 자 225페이지 또 질문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225페이지 질문 225 없어요? 넘어갑니다. 네, 226페이지 질문 226페이지 85번 1285번 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227페이지 함수 방정식 227페이지 290번 290번 이 유형이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아닌가? 자, 함수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228페이지 228 없어요? 301번 자, 229페이지 229 이거 없어? 이럴 수가.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230페이지 314번 오케이. 자, 요거 하고 합성함수, 역함수 넘어갈게요. 1285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5번 1285번 자, 봐봐요. 집합 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2357 2357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등함수인 것에게 상수함수인 개수. 자, 아무튼 자, 기억 볼게요. 기억 보시면은 얘가 fx가 절대값 x예요. 얘는 어떤 함수일까? 자, 2를 집어넣으면은 f2가 지금 뭐예요? 2 집어넣으면은 자, 그냥 쓸게요. 2 3 5 7 그대로 나오죠? 그치?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 자, 그리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꼬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역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니은 보시면은 gx라는 녀석을 뭐라고 했냐, x를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고 했어요. 얘도 2, 3, 5, 7을 집어넣으면은 10으로 나누면 그대로 나오죠? 2, 3, 5, 7 그대로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대응도 역시 항등함수의 대응이죠? 그치? 자,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고요.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디귿은 x의 양의 약수의 개수, hx를 우리는 x의 양의 약수 개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가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5 집어넣으면은 양의 약수가 2가 나오고 7도 2가 나와요. 자, 같은 숫자가 나왔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그치, 상수함수가 돼요. 상수함수라고 하죠. 자, 리을은 뭐가 됩니까? ix는 9. 얘는 넣으면 다 9 나오잖아요. 9, 9, 9, 9. 그쵸? 숫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잉. 자, 얘도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 얘네들도 이 항등함수나 상수함수는 전부 다 함수죠. 함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쵸? 자, 그래서 a는 2, a는 4, 그리고 b는 항등함수의 개수 b, 이게 2고요. 상수함수의 개수도 2예요. 그래서 a-b 플러스 2c 했으니까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답은 6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90번.
자, 이런 함수 방정식에서 어떤 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는 적절한 값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적절한 값을 대입한다는 건 뭐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뭔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F0이나 F1이나 간단한 숫자를 먼저 구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fx 플러스 y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x 플러스 fy로 되어 있어요. 그치?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f3이 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f-3을 구해라. 자,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얘가 f0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x는 0, y는 0 집어넣으면 f0은 f0 플러스 f0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f0은 0이 돼요. 맞죠? 이렇게 일단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f3이 주어져 있을 때 f3의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x에다가 여기다가 x에 3, y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0은 f3 더하기 f-3으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이것저것 대입을 해보면서 감을 찾아야 돼요, 얘는. 자, 숫자 노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f0이 지금 0이었으니까 f3은 얼마였어요? 2였어요. 즉, f-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참 쉽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1번. 301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구나. 자, 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1357 잡혀 있고요. y라는 놈이 뭐가 나와요? 246이 나와요. 246. 그쵸? 자,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1357에서 1, 3, 5, 7. 자, 함수 개수를 따질 때 있잖아요. 이때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도 일종의 유형이거든요. 자, x가 1, 3, 5, 7. y가 2, 4, 6이에요. 자, 이걸 푸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라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주 나오는 유형. 자,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1대1) 함수나 이런 게 아니에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치역과 공역만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 원소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때는 전체 함수에서 여기만 쏘는 거, 여기만 쏘는 거, 그러니까 즉 상수함수를 빼주면 돼요, 개수를. 그런데 이게 3개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어떤 전략적으로 가느냐? 봐봐요. 잘 들으세요.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3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합니다. 첫 번째, 정의역의 원소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1, 3, 5, 7 이렇게 분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친 다음에 얘를 2, 4, 5와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룹을 원소 하나당 그룹을 1대1 대응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시켰다고 쳐봐. 1대1로 대응을 시킨 거예요. 그룹을.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1, 3, 5, 6. 모든 함수의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어떻게 돼? 치역의 공역의 원소 하나랑 다,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녀석의 형태의 형태의 함수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곱의 법칙 들어가죠. 그러면은 1번. 세 개의 그룹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어때? 4C2 곱하기 2C1 곱하기 1C1. 자, 갑자기 가쁜 경우의 수. 자, 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분할하겠다. 그룹으로 나누겠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기억해봐요,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야? 그쵸? 2분의 1 해야 되죠? 200분의 1 해야 돼요. 기억나요? 4명의 사람이 있어. 그걸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예요. 자, 경우의 수 다시 공부하세요. 분할하는 방법의 수. 공수원의 개념 교재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거기다가 그 다음에 얘를 1대1 대응을 시켜야 되죠. 1대1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 1대1 대응 시키는 방법의 수. 가훈아. 1대1 대응을 시키는 방법의 수 어떻게 되니? 세 개짜리에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 얼마입니까? 36? 자, 1대1 대응의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이에요. 3팩토리얼. 왜냐면은 얘가 얘네들 중에서 어떤 거를 쏠 건지 결정하고 다음 게 이놈이 쏜 거 제외하고 어떤 거 쏠 건지 결정을 하죠. 그지? 그리고 얘네 둘이 쏜 거 제외하고 마지막 녀석이 어디 쏠 건지 결정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1대1 대응이잖아. 한 번 맞은 놈은 또 못 맞아요, 화살을. 그래서 3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2, 12 곱하기 2분의 6 해서 답은 36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314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14번. 자, 저 방식을 그냥 여러분들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저 방식을 쓴다고 그냥 생각을 해두세요. 그냥 일단은. 자, 물론 저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저걸 기억을 하셔야 돼. 유형은 그런 거예요. 수학에서의 유형은 저거를 수학이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아시겠죠? 유형 공부할 때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봐주셔야 된다. 특히나 저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1314번. 자, x가 뭐라고 되어 있어? 자, 1, 2, 3, 4. 자, y라는 녀석의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 1, 2, 어디까지? 8까지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자, 함수 f가 x에서 y. 자, 이 녀석이 정의역이고 이 녀석이 공역이죠. 자, 이때 f2가 홀수예요. f2는 홀수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가 정의역의 원소이고 b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그때 a가 만약에 b보다 작으면 a가 fb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나 조건 있죠? 나 조건.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 집합에서의 원소, 요 집합, 요 정의역 치역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봤어요. 그러면 그때의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 아, 요거는 불가능하네.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1, 2, 3, 4가 있고요. 자, 나 조건만 만족시킨다고 봐.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 조건만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경우 이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정의역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을 쏘잖아요. 그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쏘는 녀석의 함수값이 화살을 맞은 녀석이 만약에 2를 쐈어요. 2는 뭘 쏴야 돼? 2보다 큰 녀석을 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럼 2가 만약에 4를 쐈어. 그러면 3은
얘가 더 큰 수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7을 써야 되고 3이 7을 샀으면 4는 8을 써야 된다. 요런 케이스예요. 그치? 맞습니까? 자, 요것도 완전 유형 문제예요. 개념센에서 같이 봤던 문제예요. 자, 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Y의, 즉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얘네한테 화살을 맞은 녀석을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작은 것부터, 그렇지. 차례대로 자동으로 배열이 돼요. 자동으로 매칭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는 1, 4, 7, 8이었지만 2랑 4랑 7이랑 8을 뽑았어요. 내가 그냥 8개 중에 4개를 뽑았어. 그럼 어떻게 돼? 자동으로 1, 2, 3, 4가 작은 순서대로 매칭이 따다닥 돼버린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4C, 8C4가 돼요. 이런 게 나 조건만 만족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E가 홀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FE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자, 만약에 FE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나올 수 있는 여기서 이 함수를 만족시킬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면은 F1이 1보다 작은 수여야 되잖아. 근데 얘는 불가능해요. 그쵸? F1이 1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F2가 3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쵸? 1이나 2밖에 못 쏘잖아. 그리고 3이랑 4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보단 큰 수에서 골라야 돼요. 2개를 뽑는데. 그래서 얼마? 5C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이 됩니다. 됐죠? 자, F2가 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이 쏠 수 있는 게 4가지. 그리고 3이랑 4가 쏠 수 있는 게 6, 7, 8이니까 3C2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4, 3, 1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2가 7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얘는 불가능합니다. 왜? F3이랑 F4가 둘 다, 자, F3은 F2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8밖에 없잖아. 근데 F4는 어때요? 그거보다 더 큰 숫자를 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2개를 더하면 돼요. 32가 나오겠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숙제 꼭 해주세요.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물론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세특을 쓰는 일도 있고 뭐 있긴 하겠지만, 자, 미리미리 하세요. 알겠죠? 내가 한 문제, 이게 사실은 마플 시너지의 문제가 뭐 그렇게 가볍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내가 내는 숙제가 한 80문제 정도 돼요. 많으면 100문제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이 정도 소화를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날 숙제를 하니까, 물론 이제 다른 숙제들도 있으니까 또 그렇겠지만 하루 만에 80문제, 100문제를 어떻게 하냐? 나도 못해. 에이? 좀 쪼개서 하세요. 쪼개서 하세요. 쪼개서.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이야. 이 방학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진짜 큰일 나요. 에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개념쌤 펴주시고요. 개념쌤 책 펴주세요. 책 없어? 이런 대신에 구수인의 그림을 대신
뭐라고? 개념책 말고도 사야 돼요. 아니 뭐 저기 뭐야 저기 특강할 때 듣는 교재 또 있고 그거 엄마가 되겠지 않을까? 그래 뭐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책이 또 없어. 아휴. 그래 아까 태희가 책이 없다 그래. 태희가 책이 없다고 내가 이건 뽑긴 뽑았거든. 아니 세영아 너 책이 없니 아니면은 안 가져온 거니? 아 그럼 그냥 들어. 그거 살 때 뭐 안 샀어? 그냥 교재 없이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사는지 몰랐어. 사는지 몰랐다고? 아니 왜 모르지? 왜 모를까? 왜 모르는 거야? 아이고. 그냥 쉬는 시간 기분으로 지금 아휴. 오케이. 자, 선생님. 어쨌든 선생님 돼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 얘들아. 일단은 좀 들어봐. 앞에 합성함수 오늘 개념 할 거니까 문제 예제 줄 테니까 그대로 풀어보시고. 자, 한번 볼게요. 참나. 합성함수 얘기를 좀 할게요. 합성함수. 이게 잔소리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검정고무신 시드도 아니고, 이거를 매번 책 안 샀냐, 책 가져와라, 책 안 샀냐, 지각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합성함수 보겠습니다. 우선은 함수는 우리가 x에서 예를 들면은 y로의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죠. 그치? 대응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함수라는 녀석은 정의역하고 공역이 정해졌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녀석이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네. 한 번 더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요걸 이제 요 함수를 g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 우리는 A에서 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X에서 Z로 대응이 되는 새로운 함수 자체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H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H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값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요? H, A는 C,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H 함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원리 근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H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얘는 처음에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A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A가 F라는 함수에 들어가요. 그치?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함수값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함수값 자체가?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hx라는 녀석을 f와 g의 합성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얘를 우리는 h라는 녀석을 g라는 함수에다가 f라는 함수를 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봤던 녀석이죠.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 근데 순서는 왜 f 다음에 g가 되는데 왜 g 다음에 f를 쓰나요? 우리가 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g 하고 f 함수의 함수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대응하고의 역순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역순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hx라는 녀석은 이렇게 g, 이렇게 fx, f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HA는, 자, HX는 이렇게 쓰는 것, HX는 뭐시기라고 쓰는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함수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거 X를 집어넣었는데, X.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뭐 됐어요.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한번. 개념 체크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체크 1번. X라는 녀석이 1, 3, 5예요. Y라는 녀석이,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 X, 여기다 더 쓸게요. 1, 3, 5고요. Y라는 녀석이 여기 F 함수고, A, B, C, D. A, B, C, D. 자, 그리고 Z라는 녀석이 2, 4, 6이에요. 2, 4, 6. 자, 하나만 더 넣을게요. 하나만 더 넣어서, 잠깐만. 1, 3, 5. 조금 변형을 할게요. 책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 3, 5가 B. 괜찮겠다. 그냥 쓸게요. 1, 2, 4,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변형 좀 할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얘가, 얘를 쏘고, 그리고 얘가 얘를 쏘고요. 얘가 얘를 쏘고, 얘가 얘를 쏘는 형태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책이랑 조금 달라요. 오케이? 여기서 문제. 일단은, 자, 1번. G 합성 F, 요 놈의 3을 구해봅시다. 자, 이걸 구하겠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자, G 합성 F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F3이 뭐예요? C죠. 그래서 G, C가 돼요. GC는 뭐예요? GC는, 여기서. GC가 6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자, 이게 지금 6이에요. 그치? 즉, 이 합성함수에 의하면, 결국 X에서 Z로의 대응인데, 결과적으로는 3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6이에요. 됐죠? 이 함수의 함수값은. 합성함수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G 합성 F가 5다. 그러면 얘는 뭐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니까 F5를 얘기하는 거고, GF5가 얼마예요? F5는 D잖아요. 그래서 GD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예요? GD는 5니까 얘도 6이 되겠네요. 그치? 맞죠? 자, 한 번 더 마지막. 책에는 없지만 똑같은 G 합성 F가 1. 자, 얘는 얼마예요? 4가 되죠? 요 과정 거치면은. 그치? 그러면서 네 번째. G 합성 F의 치역은 뭘까요? 자, 얼마예요? 246? 자, 246이라고 대답하기 쉬워요. 왜? 그림상에서 얘네가 다 화살을 맞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예요? 합성함수잖아요, 합성함수. 그치?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치역이,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4하고 6이라는 녀석을 치역으로 가지는 거예요. 에이? 자, 요거 자주 틀립니다. 자주 틀리는 형태예요.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이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2번 한번 볼게요. 체크 2. 자, 보시면은 자, fx가
자, 이번에는 3x-1이에요. gx.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g 합성 f. 예를 들면 g 합성 f 4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이건 뭐가 돼? g 합성 f 4가 되고, 얘는 f4가 11이죠. g 11이 됩니다. 그래서 G1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오케이.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G 합성 F에 대해서 F 합성 F 합성 G의 X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책에는 달라요. 책에 있는 건 좀 다른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F 합성 G X. 얘는 F 하고요. G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방식은 똑같죠. F 하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다항식에서 많이 봤던 녀석이에요. 다항식에서. 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F 함수의 X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3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9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걸 지우자. 요거 지우자. 자, 98번에서 그림을 또 그려야 되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1, 2, 3, 4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자, 그리고 y가 지금 1, 2, 3, 4 1, 2, 3, 4 자, z라는 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 b, c로 되어 있어요. 대응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2에서 1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F고요. 자, 여기서 G 합성 F에 치역을 구하세요. 치역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BC가 되죠. 쌤, A는요? 그죠? 잘려있죠? 앞에서 체크 문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B 나오고요. 0 대입하면은 C 나오고요. 1 대입해도 C 나오고 2 대입하면 B가 나와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B랑 C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합성함, 자, 얘들아, 이거 헷갈려? 잘 보세요. 여기 또 개수 띄기. 그러니까 숫자 맞추기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 x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 2, 3, 4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f랑 g가, fg는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때, x에서 x로 전부 f와 g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근데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 2, 3, 4 1, 2, 3, 4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몰라요. 근데 f3은 3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쵸?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써야 되겠다. 구하라고 하는 게 f2 곱하기 g3을 구하라고 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f2 곱하기 g3을 구하라고 했어요. f2 곱하기 g3.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 녀석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G라는 함수는 G2는 4고요. G2는 4고 그리고 G4는 2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나와 있는데 G 합성 F2가 2래요. G 합성 F2는 2라고 합니다. 자, 얘는 여기다가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F2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걔가 2로 대응이 된다고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1대1 대응해서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만약에 A라고 한다면 GA가 2인 거죠. 그치? A가 뭐예요? 4예요. 그럼 F2가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 하나가 더 있죠? F 합성 G 뭐시기? 1이 3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물론 우리 머리가 좋아서 막 머릿속으로 그려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함수의 형태, 그러니까 합성 함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야 돼요. 맞지? 얘는 G 함수를 먼저 돌리고 F 함수를 돌린 거기 때문에 얘를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X에서 G 함수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뭘 돌린다? F 함수를 돌린다고 봐야 돼. 에이? 자, 그래서 자, 1, 2, 3, 4 1, 2, 3, 4 1, 2, 3, 4 자, G 함수의 대응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F 함수의 대응이 지금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역시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겠다고 하면 얘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FB가 3인 거죠. 그치? FB가 3이에요. 그러면은 3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3이죠. F 함수가 FB가 3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B가 3이고요. 그러면은 G1이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1이 3이니까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네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에서 F2랑 F3, G3을 구해보시면 돼요. F2는 뭐예요? F2는 4죠. G3은 얼마예요? G1이 3이고. 아, 1대1 대응이구나. 1대1 대응이니까 다 맞았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맞아지게 되겠네. 여기 1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모르겠고. 그래서 G3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98-1번을 풀어볼 거예요. 98-1번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98-1번. 자, 세영이는 책 없으니까 내가 문제 써줄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고요. 세영아! 바로 나왔어? 예.
좀 줄였어. 자. 자, 우리가 찾는 게 H2예요. 그치? 그러면은 G에 대해서 G 함수가 지금 H2라는 녀석에 의해서 얘가 어디로 매칭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H2를 구하겠다고 하면은 HF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얘가 뭐가 돼야 돼? FA에 해당하는 GA와 같아야 돼요. GA가 뭔지를 그래서 A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2일 때를 찾는 거죠. 그치? 그러면 FA가 2가 되게 만들어주는 A는 뭐가 돼요? 문제에서? 1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GA에 해당하는 거고 H1은 G1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G1은 얼마예요? G1은 0.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완전히 좀 이해가 돼야 되고요. 자, 이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이 합성함수라는 놈이 항상 좀 그래요. 이게 함수가 특히 이 초반 파트는 그래프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게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개수뛰기, 그러니까 숫자 맞추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그래프를 또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프 써야 되는 거 상황 잊지 마시고. 자, 99번 볼게요. 99번. 자, 유형 봅시다. 자, F1은 F고요. 자, 그리고요, Fn 플러스 1은 F 합성 Fn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F10의 20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잘 봐. F10의 20. 자, 요거 그 전에 얘를 한번 보시면은 F2라는 녀석은 뭐예요? F 합성 F고요. 맞지? 그리고 F3은 F 합성 F2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F 합성 F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결국 우리는 Fn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F 합성 어디까지? 요렇게. 이거의 개수가 총 몇 개? n번 합성을 한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F10의 20이라는 녀석은 얘를 이제 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합성을 몇 번 시킨 거예요? 10번을 시킨 거예요. 그치? 10번을 다 하라고 하진 않겠지? 설마더러. 예원아! 10번을 합성하라고 하진 않아요. 281페이지에. 자, 그러면은 얘는 합성을 10번 했을 때, 10번 이 함수를 돌렸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한 번 돌렸을 때부터 봅시다. F20은 여기서 함수 자체가 fx가 지금 x-3이니까 F20은 어떻게 돼요? 얘는 17이죠? 20에서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자, F20은 뭐랑 똑같아요? F17과 똑같죠? 그래서 얘는 14가 될 거고. F3의 20은 뭐가 되겠어요? F3의 20은 1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치? 규칙성이 어떻게 돼요? 20에서 3씩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F10에 20이라고 하면은 얘는 20에서 3이 몇 번 빠지는 거야? 10번 빠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99-1번 하고요. 99-2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렛츠고. 99-1번 하고요. 99-2번.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아, 99다시, 세영이 저거 이제 써줘야 되겠구나. 자, 99-2번은 여러분들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아셔야 돼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 다 써졌잖아. 쓸 거 없어? 요놈이랑 요놈 두 개. 쓸 거 없어? 안 풀어도 돼. 그냥 봐, 그러면은. 그렇다고 진짜 아프냐? 진짜. 눈으로 풀어봐, 그러면은. 매번 이거 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보나? 여보나? 99-1번 답 뭐야? 뭐 있어요? 아직까지 풀고 있어? 뭐야? 99-1번. 이거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표현해야 돼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걸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봐주세요. 자, 자, 99-1번 먼저 볼까요? 자, 봅시다. 자, 99-1번은 거의 대부분 다 풀었을 거예요. 한 명 빼고. 안 푼 녀석 빼고는 다 풀지 않았을까? 책 사야 돼. 내가 거기 책 웹판원도 아니고, 책 사라고 맨날 이렇게 적적을 해야 돼, 신사고에서, 돈이라도 한 권 팔 때 200원씩 떨어지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겠다, 아무튼. 자, 아무튼 얘가 F192 하나씩 해봅시다. 해보시면 얼마예요? 얘는 2분의 192죠? 그치? 그럼 F2
192는 얘를 두 번 돌린 거잖아. 그래서 2의 제곱 192가 돼요. 그치? 과정을 써주면은 눈에 더 잘 보여요. 규칙은. 자, 그래서 쭉쭉쭉 해서 F6의 192는 192분의 2의 6승이 되죠? 그치? 6번 다 한 사람 없지? 네, 분모는 계속. 분자는 계속 192예요. 아니, 2분의 192에다가 2를 한 번 더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거잖아. 요 놈의 함수가 F 합성 F192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92라고 하는 2분의 192를 또 한 번 2로 나눈 거죠.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92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얼마야? 3이죠. 자, 이놈 볼게요. 얘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거잖아. 다 알죠?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요. f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f2x는 뭐가 돼요? x가 나오지. f3x는 뭐가 나와?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와. 그쵸? 이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fnx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는 얼마예요? 이때는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 짝수일 때는 x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 방식을 좀 봐봤어요. 자, 그럼 이어서 자, 요거 합성함수 성질 요거 하나만 좀 보고 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성질 요거 좀 보고요. 자, 우선 합성함수의 성질 봅시다. 합성함수의 성질. 저 지우고 볼게. 왼쪽에서부터 축소합시다. 성질, 이놈의 성질머리가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랑 되게 좀 비슷하냐면 행렬의 연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에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치, 곱셈이 좀 특이했죠. 곱셈이 뭐가 안 됐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잖아. 그 연산에서. 합성함수의 경우에도 얘네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 일단은 쓰면은 F 합성 G 하고요. G 합성 F가 서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을 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가 합성함수를 설정을 할 때 자, 어떤 함수가 같다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같아야 돼요? 어떤 함수가 같다?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 값이 같으면 돼. 대응이 같아야 돼. 첫 번째 정의역이 같고요. 대응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함수 값이 같은 녀석이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정의역이 같고요. 대응이 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응에 의해서 A에서 B에서 C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요. 그치? 만약에 원소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쳐봐. 하나씩만 있다고 쳐봐도 발레가 나와요. 그죠? 봐봐. G 합성 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하면은 자, A에서 C로 대응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C가 나와요. 근데 얘는 어때? 몰라요. F에다가, 자, 그러니까 G를 먼저 돌린 거예요. GA가 존재합니까? 지금 이 대응에서. 집합의 원소가 하나씩밖에 없는 상태야, 지금. 없어요, 그냥 정의역에, 원소가. A라는 녀석이 대응이 되는 녀석이 없어요.
A 자체가 없어. 그럼 뭐였대요? 정의역 자체가 달라요. 그치? 자, 물론 같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함수에서 그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떤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얘네가 같을 때 어떤 식으로 원소들을 설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요, 얘는 결합법칙은 무조건 이거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밑에다 쓸 걸 그랬네. 에이, 아무튼 지금 씁시다. 지금 옆으로 쭉 쓰지 뭐 어차피.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합법칙이 뭐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H하고 자 H, G, F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보면은 자 이놈이나 H 합성 G 요걸 합성 F 이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얘는 뭐 얘기할 게 좀 많지는 않은데 자 X에서 Y에서 간단하게라도 좀 써볼게요. Z하고 W 자 이렇게 A, B, C, D로 이렇게 합성이 된다고 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샥샥 돼 있다고 치면 요거를 쓴다. 요거 문제 해볼게요. 이거 문제 해보면은 자 여기 똑같은 함수의 값을 대응을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A 여기도 A 자 정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G 합성 F를 먼저 돌린 거죠. 그치? 그러면 G 합성 F에 의해서 자 이 식은 어떻게 돼요? H 하고요. G 합성 FA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돌린 거죠. 순서가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C가 돼요. C. 그쵸? 그래서 얘는 D가 무조건 나오죠. 얘는 어때요? H 합성 G에 뭐가 들어가요? FA죠. FA는 B잖아. 그럼 얘는 B에서 D로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되니까 얘도 무조건 D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는 괄호를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아, 하나 더 있구나. 미안해. 자, 그리고요, 상등함수. 자, 그래서 얘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합성함수에서 결합법칙 성립.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게 있죠. 항등함수는 뭘 넣어주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마치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곱셈의 단위 행렬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F 합성 I는 I 합성 F예요. 이거는 성립을 해요. 얘는 그대로 F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등함수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싸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항등함수의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동시에 I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물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정의역 자체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그리고 나서 문제 볼게요. 그게 낫겠지? 좋은 선택이지 않니? 아무튼 세영이는 책 그거 혹시 또 책 없는 사람 없지? 세영이 그거 좀 뽑아줄게요. 그래. 졸리면은 자는 게